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민주주의가 맞는지, 우리나라도 좋은 복지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복지가 맞는지, 유럽 같은 복지가 가능한가에 대한 편입니다.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청해보겠습니다. 일단 나라에 있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쩌면 시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솔직하게 의미가 반감이 되거나 없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GDP라는 것, 이것을 잘 알고 있다면 나라가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시민의식을 가지게 될 텐데, 그것마저 없다면 GDP가 어떻게 해야 올라가는지, 어떤 원리가 경제, 나라를 성장시키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은 사회가 병들어 있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민주주의, 경제를 알아야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잘 사는 나라야지 가능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나라가 성장을 하면서 그 성장성에 다른 나라들도 투자를 하고, 그렇게 되면 돈이 유입이 되고 돈이 유동성이 붙어서 더 활발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잘 살게 되면 비로소 나라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민주주의가 되어버릴 수 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 경제라는 것이 나라, 국가만 경제를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시민들도 경제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나라가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는 알아야 그 시민의식이 바탕이 되어 경제도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경제를 잘 알게 되면 우리 같은 시민들도 시민의식이 생겨 나라가 잘 사는데 뒷받침을 할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방법일까요? 경제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복지가 바탕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시민들이 복지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그 심리적인 만족감이 있어야 그게 바로 지속성이 생기고, 그게 바로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일까요? 라고 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것입니다. 북유럽의 경우 소득세율 이런 게 50%가 넘거나 60%까지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것을 보면 북유럽은 세금을 정말 많이 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쩌면 민주주의의 특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유럽의 경우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불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며, 북유럽의 여론조사 같은 것만 보아도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만족을 한다고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많은 것들의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북유럽 같은 나라들은 복지국가가 정치적으로 지속이 가능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이게 가능할까? 를 생각해보면 북유럽의 대부분의 기업 회사가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어쩌면 이것은 지리학적인 북유럽의 특성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원이 풍부하고 그러한 자원으로 인하여 나라가 돌아가고 있으며, 그 자원을 나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나라에 의해 많이 나타나며, 즉 나라와 시민이 공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낼 수 있으며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정책이 아닌 나라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독재국가, 공산주의의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어떻게 보면 나라가 전부 움직이는 구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세금도 높기 때문에 나라가 전부 통제가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도 좋아지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들은 선별적 복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도 세금을 내고 부자도 세금을 내는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도 공짜로 모든 것을 받는 구조가 아니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도 내야 하며 간접세도 내야 하고, 즉 포괄적으로 보면 선별적 복지를 사용하는 나라의 경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라는 것이 인기가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북유럽과 다르게 자본주의가 더 크기 때문이죠. 나라에서 운영하는 자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본인의 흘린 땀으로 자산이 축적이 되어버리니 본인의 자산을 나라의 세금으로 못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본인의 땀을 더 많이 흘린 사람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맞는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그렇게 이러한 선별적 복지는 인기가 없으며 이러한 복지는 지속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구조가 그렇게 좋은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이렇게 북유럽과 미국은 다른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데 북유럽은 그러면 무슨 복지라고 할까요? 북유럽의 경우는 보편적 복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러한 나라들은 복지 지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보편적 복지를 하기 때문에 부자들도 내고 그만큼 혜택도 있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도 나라에 대해 반감도 없으며 나라의 구성원으로 느껴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복지에 대해 지속성이 생기며 유지가 되기도 하죠.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북유럽의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스위스 같은 국가는 선별적 복지를 선택하고 있죠. 또한 복지라는 것이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는 전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가장 큰 장점은 자격이나 조건 없이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대부분에게 복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를 하게 되면 복지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으며 국민의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행정 비용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며 모두 다 복지를 받기 때문에 선별이라는 기간이 없어지기에 선별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과 시간 등의 효율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각 사람마다 일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합리적인 직접세, 법인세, 누진세, 소진세 제도가 확립이 되어야 하며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지를 무임승차할 수 있어 복지를 실시하는 주체자는 점차적인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별적 복지를 선택하긴 했지만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하는 것,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알면 좋을 듯 합니다. 이와 반대로 선별적 복지 개념은 저소득 계층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일정 기준으로 선별을 하며 제한적인 복지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뜻하며 선별된 이들에게만 제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질 수 있게 됩니다. 즉 국가가 한정된 예산으로 필요한 계층에게만 나누어 줌으로써 국가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보는 시야에서는 보편적 복지 제도에 비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뛰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별적 제도는 대상들에게 일종의 편견과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으며 한번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 혜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수준에만 머무르기 위해 부정적인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 보편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제도가 맞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편적인 복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편견과 낙인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방지턱을 줄 수 있게 되며 무언가를 초월하거나 방향성에 포텐을 주는 것에 가림막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우물 안에 갇혀버리거나 갇히는 것을 원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효과를 내며 무언가에 시도를 하지 않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무지해질 수 있으며 나태해지기도 하고 배울 의지도 없게 되며
즉 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시민의식도 사라지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보편적 복지를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를 예시로 들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학교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하는 것과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 이러한 보편적 정책이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교해서 저는 득이면 득이지 실이 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인식에서 피어나는 편견이 이러한 것, 사소한 것에 의하여 이전보다는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시민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나라의 역할이며 그것이 바로 경제의 성장, 옳은 인식을 가지는 민주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즉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쩌면 나라의 정책에 따라 보여지는 시선이 달라지면서 아쉽게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라의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선진국인 나라를 따라가면서 그냥 하는 뱁새가 황새를 쫓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기보다 나라가 나라의 사정을 잘 알고 그에 맞게 올바른 선례에 따라 선택을 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즉 이러한 것도 결국 시민의 선택이며 시민의식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나라가 나라의 처지를 잘 알면 좋을 듯이 나 자신도 나의 처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조금 민감하거나 난해한 이야기로 돌아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어쩌면 빠른 경쟁 성장률로 인하여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만이라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고, 이렇게 부풀려진 경제가 우리의 시민의식을 만들어 우리가 어쩌면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선진국이라는 것은 복지적인 문제, 민주주의라는 문제고, 이러한 것을 제외하면 제가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이 맞다는 것이며 살기 편하고 복지도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경제 문해력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잘 해결이 되면 올바른 민주주의, 시민의식까지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인데 조금 안타깝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라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복지라는 개념도 올바르게 이해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시민의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통해 복지라는 개념과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같은 민주주의지만 민주주의의 성향이 아닐 수도, 개인에게 투표를 한 개 준다고 무조건적인 민주주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경제 지식이 있는 사람의 한 표와 아무 지식이 없는 한 표하고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아무 지식 없이 그냥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그 사람을 뽑는 나라의 경우는 어쩌면 민주주의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민주주의에 투표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구나 라는 생각의 시대는 이미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벗어났지만 아직 다른 나라의 경우 돈을 많이 사용해서 투표를 얻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종교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나오고도 하고, 이러한 포퓰리즘이 있으면 이게 민주주의가 맞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한 표를 잘 투표하는 사람의 문제고,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것만이라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면서 표를 얻을 수 있고, 그게 의식을 만들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될 수도 있게 되니까 말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올바른 정치와 복지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